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월 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SEC가 이더리움을 포함한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를 금지하고 싶어 한다는 소식인데요. 이 소문의 출처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사실이라면 역시 SEC다운 집행과 규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의 SEC가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를 금지하고자 하는 결정적인 명목은 FTX 파산으로부터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FTX 파산으로부터 SEC가 어떤 책임을 지기도 전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집행의 관할권을 암호화폐를 넘어서서 암호화폐 스테이킹까지 확장시키려고 하는데 이용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 소문에 대해서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트위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혔습니다. SEC가 이더리움을 포함한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를 금지하고 싶어 한다는 끔찍한 일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스테이킹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중요한 혁신 분야다. 스테이킹은 확장성, 보안 강화, 탄소 절감 등 많은 분야에서 긍정적이고 또 이용자가 개방형 암호화 네트워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스테이킹은 증권이 아니다. 우리는 신기술이 명확한 규제 부재로 인해서 성장에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코인베이스 CEO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코인베이스의 경우 특히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통해서 상당한 규모의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한때 코인베이스의 순이익에서 스테이킹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8.5%, 한 분기당 수익금이 약 6,840만 달러, 원화로 약 888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의 규모로 파악이 됐다고 보도했을 정도입니다. 암호화폐 스테이킹 금지 소문에 대해서 SEC는 논평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코인베이스 CEO가 직접적으로 트윗의 루머에 대한 우려에 대한 글을 올릴 정도면 해당 정보의 출처는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현재 거래되는 암호화폐 중에서 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비트코인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과거와 달리 이더리움도 미국 SEC의 관할권 욕심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게 된 상태인데요. 스테이킹 금지 소문은 코인베이스의 상황이 과거와 달라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CEO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트윗에 남긴 말이 눈에 띄는데요. 강제력에 의한 규제는 효과가 없다. 우리가 협력해서 업계를 위한 명확한 규칙을 발표하고 미국의 혁신과 국가안보 이익을 보존하면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코인베이스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리플 XRP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애초에 판결도 없는 단지 권한에 무릎을 꿇고 리플 XRP를 상장 폐지한 사건이나 현재 계속적으로 리플 XRP에 대한 재리스팅에 대한 요구가 있어도 전혀 움직임이 캡처되지 않은 이런 상황은 결국 코인베이스도 업계가 아닌 거래소의 이익을 대변하는 마음이 훨씬 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국세청이 지난해 암호화폐 거래자 모두에게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나라가 과세가 유예된 것과는 다른 행보이기는 한데요. 세금이라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세금 부과를 통해서 국민의 권리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것 같은데 현재 미국이라는 사회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도 없고 의회의 움직임도 소극적이고 이런 상태에서 세금 부과는 결국에는 기관이든 개인이든 암호화폐 산업을 덜 매력적으로 느끼게 해서 진입을 지양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미국 정부의 흐름은 다음 기사를 통해서도 느껴지는데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회원은행에 암호화폐 보유를 금지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에 안전성 입증을 확실할 것을 요구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대해서 연준은 시장 행위 관점에서 암호화폐는 대부분 규제되지 않거나 규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사이버 보안 위험에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명확한 규제도 없는데 규제되지 않거나 규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에 FTX 사태가 암호화폐 산업을 후퇴시켰다라는 말이 맞는 것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만들어지지 않고 있으나
금지사항은 하나, 둘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전통적 투자기관과 미국의 기축통화로서 달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시간만 끄는 형국으로 보여집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이자 2008년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한 월가의 유명 인사 마이클 버리 잘 아실 겁니다. FOMC 직전에 증시 급락을 예측하고 트윗을 삭제하여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마이클 버리는 지난 2001년부터 2002년까지의 S&P 500 지수와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비교된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급락 가능성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은 2000년 닷컴 버블 사태 이후에 미국 증시가 약세장에 진입했던 시기로 당시 증시에서는 약세장 속에서 일시 반등, 베어마켓 랠리가 자주 연출되었던 시기인데요. 실제로 버리가 공유한 차트에 따르면 S&P 500 지수는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섰던 2001년 9월부터 급등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당시 증시 강세론자들은 베어마켓 랠리가 아닌 새로운 상승 랠리가 찾아왔다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에 힘입어 증시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11월을 기점으로 미국 증시는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고 또 2002년까지 약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약세장에 갇혀 있었는데요. 최근 월가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는 만큼 연준이 연말에는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이 그래프를 통해서 버리는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에 나서더라도 증시가 추락할 여지가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살펴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건 모든 데이터를 밸런스 있게 보는 것이 중요하고 또 경제 사이클은 반복되는 경향이 있지만 반복되는 경제 사이클로 인해서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 데이터 트렌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시장 참여자들의 학습 속도도 늘 발전하고 있고 대외적인 변수라는 것이 너무나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과거보다 현재 지금의 데이터와 미래의 시나리오들을 감안한 예측이 이제는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리플과 SEC 소송의 약식 판결을 앞두고 가격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인플루언서는 몇 시간 전에 올해 6월 리플 XRP 가격이 23.8달러에 이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리플 XRP 가격이 2030년에 100만 달러에 이어서 투자자의 기대치는 저마다 다르지만 또 기대치의 갭도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투자자분들 개인 나름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선택에서 비롯된 투자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